자, 관계사 실전편. 이번이 이제 5강이죠. 자, 또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32번이죠. 32번. 관계사 2개 잡는 연습을 해야 되고. 자, 이 단어도 잘 나오죠, 시험에. 자, 나머지는 뭐 기초 업이고. 자, 봅시다. 법 원칙인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그건 바로, 지적 재산. 즉, 이거를 뭘로 부드럽게 읽어볼까?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어떤 그 법 원칙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아니면은 뭐 지적 재산권의 법 원칙 해도 되고 이해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인벤터와 아티스트의 right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intend 의도하다 수동태 되어 있으니까 의도하는 바는 innovation 혁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해됐죠? 혁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혁신은 사회에 여러 혜택을 주고 동시에 보장해 주니까. 이해됐죠? 됐죠? 이해를. 그 보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크리에이터들이 충분히 보상받는 것을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 정도 되겠죠. 자, 여기서 inventor 그 다음에 artist는 여기서는 creator로 이렇게 바꿔 썼다고 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들이 한 일, 그 사람들이 한 일이란 것은 이 혁신이겠죠. 혁신적인 일이겠죠. 이렇게 읽으면 이제 최상위권입니다. fair, 공정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충분한 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뭐 늘 나오는 거니까 이 단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자, wildlife, 야생동물 보호활동가.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열일해서 그 손상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복구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강조하는 점은 생물학적 다양성의 중요성이다. 왜냐하면 이 생물학적 다양성이 보장해 주니까, 즉 있어야 그 생태계가 회복력을 가지니까, 즉 생태계의 회복력을 보장해 주니까. 이 말이나 뭐 이게 있어야 생태계가 회복력을 가지니까. 아시겠죠? 뭔 말인지. 직독직해란 이런 게 직독직해입니다. 말이 되게 연결해서 읽는 거. 자, against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against도 전치사는 가장 좋은 거는 처음 배울 때 중학교 때 뭐 중학교 한 2, 3학년 아무리 늦어도 고1 정도 때 고1 정도에 방학했을 때 전치사만 한 달 정도 계속 들이파야 됩니다. 그걸 전치사만. 강사들도 전치사 잘 모르죠. 솔직히 일반적인 강사들 전치사 잘 몰라요. 그래서 걔네들도 해석을 잘 못하는 거고. 전치사하고 어휘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영어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전치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주면서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그 애기들한테 전치사 해봤자 뭐 꼴랑 한 몇 개 되나? 한 3, 40개 되나? 넘나?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전치사 하나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전치사 중에 대빵, 오브 같은 거 이 본질적인 의미 가르쳐주고 관련된 예문 전치사별로 한 50개에서 100개 읽는 연습을 시켜야 된다고. 자동화될 때까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뭐 알아야 가르치지 뭐. 어게인스트도 잘 모릅니다. 일반 강사들이. 근데 보면 다 안다고 내가. 보면 다 알아. 학생들은 모르지. 어게인스트는
중요하니까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against는 반대, 대항, 이거밖에 몰라 애들이. 강사들도. 이거 보시는 선생님이나 강사님 있으면 맞잖아요. 내 말 틀린 거 없잖아. 지금 against만 보면 뭔가 뭐 반대, 대항, 이거밖에 모르잖아. 그래서 2번, 3번 나오면 강사들도 못 읽어낸다고, 설명도 못해. 공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전치사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전치사인데 전치사를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가르쳐? 학술은 못 읽어내지. 자, against는 본질적인 뜻이 뭐라 하더라? 맞서다야. 맞서는 거. 이게 이제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되면 맞서는 거니까 말 그대로 반대도 되고 대항하는 것도 되겠죠. 예를 들어 fight란 다음에 이 단어를 쓰고 fight against 이렇게 쓰면 말 그대로 이건 enemy 적이니까 적에 맞서 싸우는 거니까 당연히 적에 반대하는 거하고 대항하는 거겠죠. 두 번째 be against the law 이렇게 쓰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법에 맞서 버리는 거니까 법에 반대하는 거겠죠. 대항하는 거고. 이거는 이해한다고 일반적인 학생이나 강사들이. 근데 이제 2번, 3번 나오면 이제 배려 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 보세요. Insurance against fire. 이거 나오면 아무도 해석을 못해. 이해도 못하지. 이때는 against가 우리말로는 이게 말 그대로 화재보험이거든. 화재보험. 불날까봐 저기 보험 들어놓는 거. 이 맞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적인 의미일 때는 반대 대항이지만 플러스적인 의미일 때는 대비야, 대비. 자,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눈앞에 있는 적, 내 눈앞에 있는 적은 대항이죠. 반대하는 거고. 어떤 앞으로의 일, 어떤 앞으로의 일인데 미래의 어떤 부정적 상황에 맞선다는 얘기는 대비하는 거잖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되죠?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외 나가면은 뭐 자주 써야 되는 말이니까 그냥 툭 치면 나와야 되지. 예를 들어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해설 강의하면서 What's the exchange rate? What's the exchange rate against the dollar? 이때는 대비 대조야 이게. 대비 대조. 그래서 이게 환율이 얼마예요 이 말이야. 환율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미국 돈하고 달러하고 원화 한국 돈하고 이 두 개를 대비 대조하는 거잖아. 환율이 얼마예요 그럴 때. 이 두 개를 맞세워 보는 거지. 아시겠죠? 여기서 본질적인 뜻에서 다 나온 거라고 이런 게. 자, 그래서 이거 잘 공부하도록 하세요. 이 외에 이제 against는 이 정도는 외워야 되겠죠. 이런 예문까지 자동화 시켜야 되고 이 외의 뜻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모든 전치사들은 한국어의 도움을 받아서 영어 문장을 이해할 때는 전부 이 대빵이 얘라 그랬잖아.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은 다 있다고. 거의 모든 전치사들이. 아시겠죠? 어디가 붙노? 여기지. 여기도 어디 갔노? 그런데 이 생물학적 다양성은 생태계의 어떤 그 회복력을
보장해 주는데, 보장해 준다. 이거를 기본적인 뜻을 잘 알고 있고 어게인스트에 대해서 익숙한 애들은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비하여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만약에 몰랐으면 전치사의 뜻은 네가 만들어내라 했잖아. 이거 기본편에서도 비슷한 예문을 했다. 이 생물학적 다양성이 생태계 회복력을 확실히 해준대. 회복력 있게 해준대.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도 환경이 변하더라도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이 도라고 도 이걸 못한다고. 청킹이 뭔지 알겠죠? 자, 또 이거 인과 표현 나왔어. A의 원인은 B에 있다. 그런데 이 그 환경의 변화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에 있다. 이렇게 읽어라. 이걸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된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최악이야, 최악. 이거는 그렇게 읽어도 이해가 되니까 다행이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읽힌다고. 속도도 느려지고. 그런 걸 배우려고 내 수업 듣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남들이 모르는 것만 다 가르친다 그랬어요. 남들이 모르는 거 가르친다는 얘기가 결국은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라고. 일반적인 애들이. 어? 자, 그 다음에 34번. 자,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인과관계야. 유발하다, 촉발시키다. 전부 이렇게 읽죠. 대한민국 강사들 전부 다. 어? 수준이 많이 낮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이거 저기 올린다고 수능 해설 강의 주제 제목 문제 지금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시간이 안 돼서 그거 23년도 9월 문제인가? 23년도 9월 모의고사 24번 제목 문제예요. 그 중간쯤에 보면 그 뭐 신문 기록 보관소 관련된 지문인데 거기 중간쯤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거든. 와, 나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다. 내가 요즘 다른 영어 선생님들 강의, 해설 강의 보는 게 요즘 이제 좀 재밌어져 가지고, 어? 그 칸트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34번 칸트 문제가 올해 수능. 내가 이제 그 해설 강의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아, 요거 영어 선생님도 설명 못 하겠구나 싶어서 몇 군데를 봤다, 내가. 유튜브하고 인강을, 해설 강의를. 야, 영어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디파처를 그래서 탈출로 읽더라고. 탈출. 아, 탈출 아니고 참 출발. 어? 디파처 출발. 또 어떤 영어 선생님은 이 단어가 쓰여 있는 문장 자체가 디파처 이것도 이해 안 되고 그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아예 넘어가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나는 보면 알아. 자기가 모른다는 거를. 이게 우리나라 영어 강사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아,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제아의 고수들이 많겠지. 뭐 인강 찍고 뭐 유튜브 찍는다고 다 지가 영어 잘하나? 아니잖아. 애기들이 뭐 압니까? 어? 뭐 좋다 그러면 우 따라하고 뭐 그런 거지. 그렇다고 엄마 아빠들도 대부분 모르잖아. 교수님이 아닌 이상. 어? 열심히 잘 가리키고 올바르게 가리키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어? 아이고, 참, 나 미치겠다. 디파트란 단어는 이게 어디에서 벗어나다, 벗어나다. 그 지문에서도 이걸 본질적인 뜻을 알고 있어야 돼. 벗어난다는 게 출발이 왜 나오겠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을 벗어나갖고 미국, 일본 가는 게 그게 디파처잖아. 영어 강사가 디파처의 본질적인 뜻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도대체가. 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23년도 9월달 24번 문제. 유명한 뭐 인강 뭐 사이트 뻔하잖아. 어?
야, 정말 참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진짜. 어? 영어를 가르쳐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진짜. 그 뭘 배우겠냐고 그걸. 영어 단어의 본질적인 뜻도 모르고 이 단어를 활용해서 쓸 수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참 이것도 마찬가지다고 이거. 학술문에서는 인과관계로 쓴다고 트리거가 앞에서도 한번 가르쳐 줬죠. 결과로서 가져오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산업혁명이 그레이트 브리튼에서 이때 시작되었는데 떨거지 하나 잡았고 여기까지죠. 결과로서 가져온 게 연속되는 어떤 사회 경제적 변화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농업 사회를 인투 변화의 결과 농업 사회를 urban industrial nation 여기서 society는 nation하고 같은 거겠죠. 바꿔쓰기 한 거겠죠. 도시 산업 중심 사회로 변화의 결과 탈바꿈 시켰고 이것이 오늘날 세계를 다미네이트하고 있다. 이건 너무 쉽죠.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거 또 나왔다. 아까도 했지만 이 자리에 effect나 influence, impact라는 단어가 왔을 때는 요게 여기에 미치는 임팩트 해야 돼. 아시겠죠? Neural pathway, 신경경로. 자, 봅시다. Psychologist, 자, 심리학자들은 연구하는 것이 어린 시절의 그 트라우마가 성인들의 행동에 미치는 그런 임팩트를 연구하는데 데이아로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여기까지 덩어리 읽어야 되겠죠. 뇌 속의 뇌의 신경 경로를 형성을 해서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이걸 또 그들의 이후의 삶 그러면 언어 장애자다. 진짜 언어 장애자야 얘들아. 여기 지금 childhood 나왔고 adult 나왔으니까 이걸 뭘로 읽어야 되겠니? 당연히 그냥 성인이 됐을 때 해야 되겠지. 아시겠죠? 요렇게 읽으란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마란 말이야. 이건 언어 장애자들이나 하는 거야. 니들 스스로 네 머리를 스스로 경직시켜서 논리적 사고력을 마비시킨다고. 그렇게 영어 공부하고 글 읽기를 배우면. 아시겠죠? 우리말은 이거 하나지만 영어로는 성인이 되었을 때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단 말이야.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입이 아플 정도로 지금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 36번 관계대명사 3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 단어는 좀 어렵죠.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자, 커뮤니티는 니들 공동체 말고 있는데 강사들도 맨날 이것만 보면 공동체 그러는데 진짜 헛소리 좀 그만하고 영영사전을 좀 보란 말이야 제발. 맨날 커뮤니티만 나오면 공동체 아유 참. 이런 뜻 사회라는 뜻이 있다. 사회, 지역사회. 심지어는 이런 뜻도 있는 거고 생태계 관련 문제 나왔었을 때 군지 군락 뭔가 모여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컴이 함께니까 어원적으로. 자, 디지털 디바이드는 정보 격차는 갭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모던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수 있는 have access to는 그냥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용하다. 모던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니들식으로 하면 이렇게 묶겠죠. between A and B니까 또 이거 묶을 수도 있고 니들대로 하면 현대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이용 못하는 사람 이해됐죠? 이 사람들의 갭을 언급하는 것인데 이것도 즉 다시 말해서 읽어도 되겠죠. 낯설고 생소한 단어로 보면 것인데 이것이 기존에 있던 어떤 사회적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prevent 목적어 from ing죠.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못하게 하다. 이해됐죠? 이런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자, 소외받는 사회, 여기서는 나라로 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글로벌 이코노미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해됐죠? 자, 물론 이거를 이제 사물주어 이게 사물주어니까 이게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이 나라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cause는 원인 이유 말고 어떤 대의명분, 특히 운동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이게 아마 사전에도 안 나올 거야, 잘. 네이버 사전이나 아마 단어장에 cause가 학술문에서 어떤 사회 개혁 운동, 대의명분을 지니고 있는 어떤 사회 개혁 운동, 이 뜻으로 사용된다는 게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사전에. 왜? 사전도 업데이트를 매년 할 수가 없잖아. 수십 년 전에 나온 거 그대로 쓸 거라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영영사전을 안 보니까 모르지 뭐. 자,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도 있죠. 이 단어도 강사들도 이거 붙였을 때 하고 부정관사 없을 때 하고 이거 모릅니다 이거. 웃긴 일이죠 진짜. 비즈니스 앞에 이렇게 부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이런 뜻이고 없으면은 경영, 사업, 볼일, 할 일 이런 뜻이라고. 툭 치면 나와야지 이런 건. 뭐 본질적인 뜻이고 이런 걸 떠나가 툭 치면 나와야지 이 정도는. 이 초딩도 알겠다 이거. 아시겠죠 뭔 말인지.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책임. 자, involve 여기서 의미하다. 내가 여러 번 가르쳐 줬다. 포함하다, 수반하다 밖에 몰라. 학생이나 강사가 필요로 하다, 의미하다. 툭 치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런 단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involve가 원래 이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되죠. K 문법에 의해서. 그거 몰라도 청킹하면 그냥 다 안다. 이 기업이 가진 사회적 책임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기업들이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이걸 또 이렇게 해볼까? 니들 하는 식으로 내가 한번 해볼게. take actions, 조치를 취하다 또는 대책을 강구하다 덩어리 표현이죠. action은 take actions 이렇게 복수로 써가지고 뭐 take steps 해도 되고 take measures에서 비슷한 의미를 쓴다고 단어장에 나오죠. 조치를 취하다, 대책을 강구하다. 일반적인 학생이나 강사들은 이러겠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반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수반하는. 아따 참 이거 하려니까 더 어렵다 진짜. 머리가 막 마비가 되네. 사회적, 환경적 코즈 원인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또는 서포트하는 학생이나 강사나 다 이러고 있다고. 뇌에 마비가 안 오나 이렇게 읽으면 글을 그냥 부드럽게 연결만 하면 되는데 품사에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어. 품사를
품사의 뜻도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은,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기업들이, 이 형용사죠. 부사처럼 읽어라. 자발적으로, 이해됐죠? 여기까지 덩어리로 읽어야 돼.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운동들을 서포트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읽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읽어도 돼. 단어 배열 순서도 관계없다 그랬다. 자발적으로 사회적 그리고 환경 관련 운동들을 서포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이래도 말 되지. 단어 배열 순서도 관계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덩어리로 청킹만 해서 말이 되게만 읽으면. 수준이 다르잖아. 글 읽는 수준이. 얘들아. 니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애들 가르쳐 보면, 어? 이 연습 집중적으로 석 달만 하면 애들 날아다녀.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애들. 날아다닌다고. 그 시중에 유명한 무슨 구문책 뭐 있잖아. 뭐 유명한 거. 내가 책 이름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안 하는데. 유명한 구문책들 몇 개 있잖아. 그 애들 보는 거. 학원에서도 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에서도 많이 수업하는 구문책. 그 해설지 보면 오역이 너무 많아. 책은 나쁜 건 아닌데 뒤에 해설지가 오역이 너무 많다고. 아시겠죠? 그런 구문 교재 사가지고 나한테 배운 대로 글 읽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해설지는 보지 말고. 자, 어쨌거나 이런 사회적 책임이 점점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돼가고 있다. 투자자에게는. 어떤 투자자 말이냐? 이 사람들은 가 붙었죠. 회사, 기업이다 이 말이야. 이벨루이트 평가하다죠. 장기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 어떤 회사가 가진 회사의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그런 투자자들 말이다. 뭐 후치해도 되고. 이해됐죠?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평가하니까 해도 되고, 말이 다잖아. 말만 되면 된다 이 말이야. 말만 되면 나도 읽을 때마다 다 다르다. 이걸 내가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8번. 얼터너티브 대안. 자, 이 표현은 몰랐을 겁니다. 이 표현은. 나도 처음 봤을 때 이 표현은 몰랐어요. 이런 표현이 있는지. 덩어리 표현이더라고, 보니까. 나는 이따가 처음 읽었을 때 이 표현이 덩어리 표현인지 모르고, 자주 쓰이는 덩어리 표현인지 모르고 다르게 읽었는데 비슷하게는 읽었어. 이때 인이 있죠, 인. 이게 이제 우리말에 이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야, 내 잠깐 어디 갔다가 금방 돌아올게 그럴 때, 전치사 인이 공간적 개념일 때는 아니지만 시간적 개념일 때는, 봐봐라. I'll be back in a minute. 좀 더 강조하려면 I'll be back in a second. 물론 뭐 in a minute, in a second 쓰기 싫으면 shortly 써도 되죠. shortly. 곧 돌아올게. 얘는 부사니까 전치사 필요 없고. 이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고. 이때는 안이 아니고 지나면이야. 지나면, 지나서 뭐 후에 이런 뜻이라고. 직역하면은 1분 후에 돌아올게 이 말이니까, 1초 후에 돌아올게 이 말이니까, 곧 돌아올게 이 말이겠죠. shortly. 전치사 in은 시간적 개념으로 쓰면 안이 아니다. 시간적 개념일 때 안 그럴 때는 within을 써야 된다. within. 이게 이제 이것도 시간의 경과라고.
몇 시간 만에 이 말이 몇 시간만 지나서 하고 같은 말이니까. 자, 봅시다. 성장 발달, 하이스피드 레일 그 네트워크의 성장 발달로 인해서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들을 연결해 주는데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되겠죠. 나는 이거 처음에 읽었을 때 아마 시간 단위의 시간을 단위로 하는 문제로 이게 뭔 말이지? 시간 단위의 문제로 시간을 근거로 해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구나. 그렇게 그냥 이해를 했다고. 나도 모르는 거 몰랐다 그래야지 뭐 이거 아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처음 봤는데 어떡해. 자, 어쨌거나 이걸 연결해 주는데 자, 이 부분 봐봐라. 이걸 또 K 직독직해 이렇게 하겠죠. 이것은 제공한다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국내 비형편에 대한 국내 이 전치사 오버하고 똑같다고 보고 이걸 이렇게 읽어보라고. 이 성장이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 잘 보세요. 국내 비행편을 국내 항공편을 환경 친화적으로 대체해 준다. 대체한다 이 말이야. 뭐가? 이것이 고속열차 네트워크가 이 성장으로 인해서 이거를 환경 친화적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읽어보라고. 그렇게 되면 이거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이거 하지 마란 말이야, 얘들아. 영어 실력 안 는다 그러면 글읽기 속도 절대로 안 늘어나. 이 덩어리를 부드럽게 읽으란 말이야. 품사의 뜻에 한정되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이걸 대체해 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 domestic flight는 contribute to도 맨날 기여하다 공헌하다밖에 모르지 강사들도. 이것도 똑같다. 결과로서 가져오다에 학술문에서는 출제자들은 100% 그렇게 읽는다. 예외 없다. 물어보라 그랬잖아 엄마 아빠한테. 교수님이면 기여하다 공헌하다 미친 소리 그만하고 니들 잘못 아니야. 자, 이것이 탄소 배출을 상당히 결과로서 가져온대. 그런데 이것이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야. 운전하다 하지 말고 드라이브 중심 의미는 몰고 가다죠. 몰아가다. 여기서는 인과관계. 결과로서 가져오다. contribute to하고 drive하고 똑같다고. 이 탄소 배출이 결과적으로 글로벌 워밍을 가져온다야. 이거 강사들 모른다고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 수업 듣는 애들은 횡재한 거라고.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정말 친한 친구 있고 우정이 깊은 애들한테는 운 좋게 내 수업 알게 돼서 니들 이거 들었으면 그 친구한테는 내 수업도 좀 소개시켜주고 이런 좋은 수업을 니만 알고 있으면은 다른 경쟁자들이 니는 안 보기를 원하겠지만 니 정말 소중한 불알 친구 같으면 알려줘. 잘못 배우고 있는 니 친구 좀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알려주고 쓸데기 없는 인간들 공부 잘 안 하는 인간들은 이거 어차피 내가 설명하는 거 들어봐도 걔들은 이해 못한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이 수업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른다고. 그런 애들은 들을 필요도 없고 나는 그런 그런 애들까지 염두에 두고 수업하는 거 아니야. 한 2등급, 1, 2, 3등급, 뭐 4등급도 할까? 보통 뭐 한 2등급, 3등급, 4등급, 2, 3등급, 1등급 애들은 뭐 지들 알아서 어쨌거나 잘 하니까 논리적 사고력도 있고. 자, 1등급 애들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들 스스로 감으로 잡아낸다. 걔들은 내가 가르쳐 보니까 그래. 느낌적으로 걔들이 알아. 이때 드라이브가 결과로서 가져오다. 이 뜻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걔들은 논리적 사고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의 관계를 따져보고 이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찾아내는 애들이 있다고.
최상위권 애들. 정리는 못하지, 근데 걔들이 그걸. 나처럼 정리는 못해주지만. 시간 많이 지났다. 몇 강이고 지금 5강이지. 5강은 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종강할 때까지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을 때까지. 자, 수고.